마켓무버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업종 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의 경우에는 그간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신증권의 분석 통해서 실적의 방향성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실적 전망치 괜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96조 원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5조 원대 기록하면서 80%대 성장세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지난해의 경우에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 관련해서 충당금이 발생한 바 있었는데요.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비 관련해서 추가적인 충당금이 발생할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랍에미리부터 환입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또 추가적인 수익으로도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어져 온 환율 상승 효과가 실적에 또 발목을 잡는 모양을 세웠는데요. 이런 환율 상승 효과가 유가와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도 주가가 부진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배당금 관련 불확실성이었는데요. 2024년 배당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7.6%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2026년, 27년까지 배당금, 배당 수익률 모두 이렇게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3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올해 4분기께 있는 만큼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유틸리티 기업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역시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영업이익 2.6조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게 됐는데 정상적인 실적이라는 평가 받아갑니다. 가스 가격 하락 등에도 모잠비크 KGM 프로젝트의 온기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 캐나다 LNG 생산 본격화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미수금, 평균 미수금 등이 감소하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미수금과 금융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배당 성향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매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 공기업 배당 관련 정부 협의처에서 배당 성향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배당 성향이 적어도 25% 정도로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에 따른 배당 수익률 6%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바라봤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또 트리거가 될 만한 가스 비용에 관련해서는 하반기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이제는 좀 실적 개선세가 눈에 보이는 만큼 업종원에서 투자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관세에 대한 협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늘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저희 장중에 또 파이널샷 진행하는 중에도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보니까 다트 기준으로 방금 전에는 OCL홀딩스가 실적 발표했고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했고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적 좋은데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게 또 다음 날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맞습니다. 요게 실적을 결국에는 제대로 보는 눈 그리고 제대로 보는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박근호 이사님 네. 의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현대차 실적 발표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다. 이 단어가 이제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뭐 증시 속단 좀 약간 뭐 구태의연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강세장에서는 악재가 이제 묻히고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호재가 묻힌다. 약세장에서는 호재가 묻힌다라고 하는데 그게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 보면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발표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고 지금 이제 2분기의 중간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역시 뭐 1분기 기준 역대 최고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건 있는 거죠. 사실 현대차 니네는 1분기보다는 지금 이제 관세가 부여되고 난 다음에 4월, 5월, 6월이 중요하니까 1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느낌이 이제 있을 수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작년 4분기가 역대 최고 실적이었고 이번에 25년도 1분기가 역대 두 번째 실적이고 1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최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일단은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뭐 역대급 찍으면서 뭐 HBM 수요가 뭐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다 하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와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일단 뭐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크게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어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 않나. 다만 저는 가장 아쉬운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아쉬운데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리포트를 보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캐파 증서를 보든 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뭐 너무 좋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좀 약간 표현이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의상 좀 올라가는 흉내라도 좀 한번 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좀 안 따라주는 게 좀 안타깝고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좋은 실적 내놓고 다음 날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리포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보통 리포트 증권사에서 쫙 모아놓은 군데 가 보면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견을 상향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홀드에서 바이로 아니면 뭐 목표가 10만 원에서 13만 원 이렇게 올리는 종목군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몇 개에 국한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몇 개 좀 말씀드리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저희가 지금 실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이런 종목 있으면 너무 좋죠 저희는. 네, 동감입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이게 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올리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이제 소개는 유틸 쪽에서 이제 한국전력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원익 IPS는 이제 원익 IPS는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와 오히려 다운될 것이라는 증권사가 이제 양분에 있는 상황인데 저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약간 의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증권 제도권 쪽에서 굉장히 지금 호평 일색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마트인데 이마트가 진짜 놀랍습니다. 네, 이제 뭐 과거의 이마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마트를 왜 좋게 보냐면 일단은 좀 약간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G마켓을 일단 연결 기준에서 좀 떼어냈죠. 연결 기준에서 떼어냈고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 반사 이익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동네 슈퍼라고 할 수 있는 에브리데이 작년 3분기서부터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마트와 그다음에 그 코스트코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그 트레이더스랑 코스트코 두 개 다 있어서 이제 가끔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가는데 사실 크게 딱히 차이점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레이더스 지금 점포 수가 이미 코스트코를 앞선 지 꽤 됐어요. 이제 트레이더스가
13개, 그다음에 코스트코가 19개인데 마곡에 가장 최근에 생긴 게 최근에 마곡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레이더스. 거기가 지금 매출이 우리가 보통 뭐 시쳇말로 장난이 아닌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 이제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해서 일단 이마트 쪽에 어떤 그동안에 좀 허투루 들어갔던 돈이 좀 약간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지마켓 관련돼서는 일단은 상당히 조금 그동안에 한 1년에 뭐 몇백억씩 적자를 내다 보니까 연결 기준에서 끊어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그 증권가 쪽에서의 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급도 지금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정리를 하면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군들이 국한되긴 합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안정된 흐름과 어떤 위쪽으로의 어떤 열려져 있는 구간을 봤을 때 이마트가 제 기준으로는 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최근에 하고 또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던데. 네, 맞습니다. 이마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실질적 주가는 잘 못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그리고 기대가 거의 없었던 종목들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호 이사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 실적을 봤을 때 이마트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